세상에, 이 이야기는 그의 변호사 빌립 스터키가 연휘황찬란한 파티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전화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답니다. 바로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그 태도가 어찌나 믿기 힘들 만큼 냉담하던지요.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부름에 즉각 응하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며 노발대발했죠. 정말이지 너무나 공감 가는 상황 아니겠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맹렬한 기세로 이번 주가 자신의 직업 경력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주라고 단호하게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업 약속 하나하나에 그녀가 꼭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모스 산업가의 이 예정된 거래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어요. 관련된 모든 이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당겨줄 약속이었죠. 통화가 끝나고 그는 떠나야만 했는데 글쎄 그의 차가 주차장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막혀 있었어요. 그야말로 숨 막히게 답답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는 순전히 절박한 심정으로 필립의 근사하기 짝이 없는 로터스 에스프리 열쇠를 확 낚아채버립니다. 그는 이 단 하나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 성공가도를 달리던 남자는 할리우드 홍등가의 현란한 네온 불빛 속에서 그야말로 길을 잃고 맙니다. 실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막힌 물 밖에 나온 물고기 신세였어요. 그가 길을 물으려고 이 근사한 스포츠카를 길가에 세웠을 때 바로 그때 가장 황홀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는 찬란하게 빛나며 결코 잊을 수 없는 비비안 워드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요. 그녀는 거리의 여인이지만 훨씬 더 깊은 내면을 지녔다는 것을 당신은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에드워드가 그 차의 수동 변속기를 다루느라 어찌나 서투르게 쩔쩔매는지 그 모습은 정말로 웃음보가 터지게 만들었죠. 비비안은 빼어난 자신감으로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그를 위해 차를 몰아주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정말 영화 역사상 가장 즐겁고 독특한 첫 만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리젠트 베벌리 윌셔 호텔에 도착했고 그날 밤은 아직 끝나려면 한참 멀었답니다. 순전히 즉흥적인 판단으로 그는 밤새도록 그녀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안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가 그녀에게 너무나 깊고 진정으로 매료되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영혼은 강력한 자석처럼 마음을 사로잡고 너무나 꾸밈 없으며 그가 전에 만났던 그 누구와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그의 화려한 스위트룸에서 뜨거운 열정의 순간을 나눕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그와 함께 가장 뜻밖의 제안이 찾아옵니다. 에드워드는 그 주 동안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매력적인 비비안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제안합니다. 그에게는 짐 모스의 조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기막힌 협상에 돌입합니다. 비비안은 너무나 영리하고 재치 있게 최종 금액을 $3,000로 결정짓습니다. 이것은 그녀 입장에서 실로 대담한 거래였어요. 에드워드는 또한 그녀에게 어울리는 새 옷을 살 수 있도록 두둑한 현금을 건넵니다. 그는 조건을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그녀는 어떤 감정적 교감도 없이 그의 부름에 즉각 응해야만 했어요. 비비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의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한 룸메이트 키텍에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배려심 깊게도 킷에게 집세를 위한 돈을 남겨둘 채비를 즉시 합니다. 이것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친절한 행동이었어요. 특히 그 돈의 행방을 알게 되면 더욱 그렇죠. 비비안은 전날 밤 킷이 안타깝게도 찰나의 위안을 위해 집세 전부를 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할 일을 마친 비비안은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대하던 쇼핑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죠. 고급 패션 부티크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여점원들이 그녀를 돕기조차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그녀의 옷차림만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모욕적인 경멸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채 호텔로 돌아가던 그녀는 호텔 지배인인 바니에게 딱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순간은 실로 특별한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명배우 헥터 엘리존더가 연기한 바니는 처음에는 상당히 근엄해 보였어요. 그는 에드워드가 워낙 귀한 손님이기에 그녀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때 그는 비비안이 저녁 식사 때 입을 옷이 없어 진정으로 난처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름답고 흐뭇한 반전 속에서 바니는 그녀를 직접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그녀가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예절에 대한 더없이 즐거운 수업까지 제공합니다. 이것은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다정하고 멋진 장면 중 하나예요. 에드워드가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야말로 넋을 잃고 말죠. 그는 비비안의 눈부신 새로운 모습과 그녀의 놀라운 변신에 그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마치 공주님 같았고 그 모습은 솔직히 그의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이 새롭게 달라진 비비안을 존경받는 진모스와 그의 손자 데이비드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모스 부자는 그녀의 빛나는 재치와 꾸밈없는 성품에 즉시 매료됩니다. 그녀는 이 대반이 중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확실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녁 식사가 에드워드가 바랐던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모스 씨는 자신의 가족 회사를 해체하려는 에드워드의 가차없는 계획에 크게 격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에드워드와 비비안 사이에는 깊은 의미를 지닌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눈부시게 변한 여성에게 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아요. 그는 자신의 사생활과 사업에 대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복잡하고 힘들었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꾸밈없는 솔직함의 순간이었고 그저 아름다울 뿐이었어요. 다음 날 비비안은 전날의 지독히 굴욕적이었던 쇼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드워드의 반응은 당신이 바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반응이었어요. 그는 그녀를 로데오 드라이브로 다시 데려가서 스스로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칭한 돈을 옷에 쓰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껏 목격된 쇼핑요법 중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가 쇼핑을 계속하도록 두고 떠나는데 이제 그녀는 거리의 여인에서 우아한 숙녀로 완벽하게 변신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 영화 역사상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고 수많은 쇼핑백을 든 비비안이 바로 그 첫 번째 거만했던 부티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녀는 그 여점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통쾌하게 알려주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속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일에만 파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크고 호화로운 욕조에서 함께 목욕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도록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과거에 대한 가장 깊은 속내를 교환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어떻게 지금처럼 너무나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친밀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장면이에요. 그 다음 날 에드워드는 비비안을 그녀의 생애 첫 폴로 경기에 데려갑니다. 그곳은 상류 사회와 낯선 관습으로 가득한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녀는 정말 눈부셨답니다. 경기에 참석한 동안 비비안은 손자인 데이비드 모스와 허물없고 순수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불쾌한 필립 스터키가 이것을 목격하고는 즉시 경계심을 품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일종의 산업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걱정합니다. 에드워드는 놀랍도록 경솔한 순간에 필립의 우려를 완전히 묵살해버립니다. 그는 비비안이 정확히 누구이며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그들의 계약 관계를 무심하게 털어놓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정보를 알게 된 유부남 필립은 비비안이 혼자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역겨울 정도의 무례함으로 그녀를 대하며 저속하게 추파를 던집니다. 스위트룸의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온 비비안은 당연하게도 격분하여 에드워드에게 다집니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모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에 대해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는 진정한 사과를 건넵니다. 그는 그녀가 데이비드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있어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그녀의 놀라운 진솔함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에 있어 거대한 진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에드워드는 더없이 낭만적인 행동으로 일찍 퇴근합니다. 그는 최고의 깜짝 선물을 위해 비비안을 개인 제트기에 태워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유명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날아갑니다. 그것은 부유한 남자와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한 코르티잔의 이야기였어요. 그 유사점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비안은 그 공연에 너무나 눈에 띄게 그리고 깊이 감동하여 진실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에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녀는 말하죠. 나중에 말하는 걸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오늘 밤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은 너무나 꾸밈없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지친 에드워드는 거의 즉시 잠에 빠져듭니다. 비비언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이전의 고객에게는 결코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입술에 부드럽고 애정어린 입맞춤을 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입맞춤이 그들 관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고객과 고용된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감하는 두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눕니다. 나중에 에드워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며 비비안은 가장 진실한 고백을 속삭입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환상적인 한 주가 끝나갈 무렵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는 그녀를 멋진 콘도에 자리 잡게 해주고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를 자주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이었어요. 비비안은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고용된 여자처럼 대한다고 느끼며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 백마탄 기사에게 탑에서 구출되는 어릴 적 간직했던 아름다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업적인 계약이 아닌 진정한 동화를 원한다는 것을 전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에드워드는 모스를 만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비안의 멋진 마음에 감화되어 그는 회사를 파괴하는 대신 모스와 협력하여 회사를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야비한 필립은 이 결정에 완전히 격분합니다. 그는 엄청난 이익을 놓쳤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에드워드에게 따지기 위해 베벌리 윌셔로 향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대신 그는 스위트룸에 홀로 있는 비비안을 발견합니다. 그는 에드워드의 마음이 변한 것을 전적으로 그녀 탓으로 돌리며 분노에 차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는 그녀를 때리고 억지로 덮치려 하는데 그야말로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에드워드가 영웅처럼 등장해 필립을 그녀에게서 확 떼어놓습니다. 그는 필립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리고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함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이 일을 마무리한 후 에드워드는 비비안에게 하룻밤 더 묵어달라고 부탁하지만 다른 조건으로 말이죠. 그는 그녀가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원할 경우에만 곁에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슴 시리도록 강렬한 순간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고 떠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깊은 울림을 주는 작별 인사였어요. 비비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짐을 싸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해 새로운 직장을 찾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룸메이트 킷에게 돈과 격려를 건네며 애틋한 마지막 순간을 나눕니다. 그녀는 킷에게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미용학교에 등록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비안은 새로운 출발을 할 캐비를 마치고 자신의 거처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비비안의 단호한 거절은 에드워드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재평가하도록 만들었어요. 최고의 낭만적인 행동으로 그는 운전사에게 공항 대신 그녀의 아파트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장미꽃다발을 손에 쥐고 멋진 흰색 리무진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왕자님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는 리무진의 선루프를 통해 나와 마치 그녀의 기사처럼 그녀를 구하기 위해 비상계단을 오릅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이 가장 경이롭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사가 공주를 구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들어본 것 중 가장 이상적이고 주체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대답하죠. 그녀가 그를 바로 다시 구해줘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눈부신 키스를 나눕니다.